실제로 아이랑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선생님 저희 집에 놀러 와요 이런단 말이에요. 집이 어딘데 선생님 모르는데 평창동이에요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이런 분들이 저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발달장애가 요즘에 많아지는 추세라서 그런지 언어 쪽으로도 문제가 있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발달센터나 이런 데 언어 치료를 1년 이상 다닌 친구들이 저에게 정말 많이 와요. 그리고 제가 이 얘기도 가끔씩 해드렸는데 저에게 온 아이를 위해서 돈을 가장 많이 쓴 학부모님이 어떻게까지 교육을 하셨냐면 한국에 있는 비싼 데라는 비싼 데는 다 갔어요. 언어 치료, 발달장애 치료 뭐 이런 걸 다 받았단 말이죠. 안 돼서 실제로 유럽에서도 유명하다라는 언어 치료 센터를 찾아서 치료를 받는데도 교정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유능한 선생님들도 있겠죠. 뭐 유능한 의사분들도 있겠고 하지만 의외로 그냥 정말 왔다 가는 사람처럼 그 아이들을 대하는 치료사, 의사분들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아이의 상태를 보면 사실 좀 화가 날 때가 많죠. 네? 1년을 배웠다고요? 네? 3년을 배웠다고요? 근데 아이 상태가 왜 이렇죠? 제가 반문을 해요. 다른 데서 막 진짜 억대의 돈을 쓰신 분들이 많이 좋아졌다라고 착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정도 상태면 괜찮지 않나요? 이런 말까지 하는데 그 말도 그들의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아이가요 혀를 어떻게 쓰는 줄도 알고요 발음마다 입모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는 뭐 생활 속에서 관리하세요 하고 애를 돌려보낸대요. 여러분 이거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사실 제가 그런 친구들을 맞이를 했을 때 그들은 방류된 느낌이에요.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전혀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제가 뭐 초등학생들도 많이 보지만 초등학교 입학 전 7세, 6세 이런 친구들 되게 많이 보거든요. 학교 가면 위험해요. 사실 이대로 학교를 보내기에는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는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엄마들은 익숙하거든요. 아이의 그런 말하기가 익숙하기 때문에 그나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잘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근데 모두가 그 아이와 시간을 엄마처럼 많이 보내는 것도 아니고 엄마처럼 그 아이의 말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콩깍지도 아니고 자녀에 대한 살짝의 긍정막이 씌워지는데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우리 아이가 그렇게까지 문제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아니거든요, 여러분. 많이 좋아졌대. 선생님이 이제는 그냥 생활 속에서 말하기 연습하면서 그렇게 하면 된대 라고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오진단일 수 있다는 생각을 왜 안 합니까? 발음이 엉망진창인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언어 습관 자체가 문제인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말하다가 뭐였더라? 블라블라블라 뭐였더라? 블라블라블라 뭐였더라? 앵무새같이 이렇게 뭐였더라? 라는 그 말의 빈도수가 굉장히 높음에도 아이가 그 습관을 계속 버릇처럼 갖고 가고 있는데 그걸 엄마들이 못 잡아줍니다. 왜? 그냥 늘 했던 말이니까 그냥 익숙하게 귀에서 흘러가 버려요. 그런 말을 들어도 인지가 안 돼요, 부모들은. 그래서 아이 교육은 부모님이 하는 것보다 교육자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교육자의 입장에서도 절대 아이를 마트에 늘 있는 물건처럼 바라보고 대하면 안 돼요. 그 선생님들도 1년을 이렇게 본다라는 게 되게 면밀하게 주도적으로 보기보다는 무슨 학원 왔다 갔다 하듯이 아이가 오면 뭐 이거 해봐 하고 보내고 또 일주일 뒤에 아이를 만나고 보내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거든요.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저는 정말 쇼크를 많이 받는다니까요. 정말 뭐가 문제인지를 집요하게 아이랑 같이 풀어나가야 되는데 역시나 그냥 공장처럼 이런 커리큘럼에 아이를 맞춰서 하게끔 하고 하다가 안 되니까 약간 방류하는 식으로 애를 내보내고 괜찮아졌습니다 하면서 부모님에게 안심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건 허구잖아요. 가짜잖아요. 진실을 알려줘야죠. 저는 부모님들이 조금 쇼크를 받더라도 좋은 건 좋은 거대로 나쁜 건 나쁜 거대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요. 어머니 이대로 학교 보내시면 안 돼요. 문제 생길 수 있어요. 라고 전 정확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아이에게는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해야 돼요. 아이 자체가 산만하기 때문에 선생님까지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아이의 그 산만함을 받으면서 수업을 하거나 교정을 하면 효과가 정말 떨어집니다.
저는 굉장히 집요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조금 피곤해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이들이 빨리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소문이 나다 보니까 강남 쪽이랑 평창동 쪽의 어머니들이 저를 많이 찾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돈을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해보고 다양한 곳들을 다녀봤기 때문에 뭐지 이 선생님? 이거를 더 빨리 알아봐요. 그래서 제 가치를 좀 높게 사주는 걸 또 저도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 넘어가요, 여러분. 대표적인 걸 얘기를 하자면 시옷과 지읒 발음이 안 되는 애들이 많은데 도와요, 좋아요를 도와요. 디귿, 지읒이 디귿화 되는 경우가 많고요. 시옷 발음이 치읓 발음이나 티귿 발음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장이에요. 이렇게 발음을 한다니까요. 구분을 지어줘야 돼요. 너가 지금 내고 있는 소리는 시옷이 아니라 치읓과 티귿이다. 정확하게 아이 스스로 어떤 차이인지 알게끔 지도를 해줘야 되거든요. 사운드부터 정확한 입모양의 사용, 그리고 입모양의 사용이라고 해도 우리가 그 안에서 작용이 일어나는 것들은 다 컨트롤을 못해요. 그래서 어떠한 움직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풀어서 아이가 스스로 표현할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디테일한 작업인데요. 이걸 진짜 제가 인상을 이렇게 쓰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면밀하게 아이들을 관리하고 교정하지 않으면 그것이야말로 사기예요. 사기. 제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 그래서 아이들에게 왔다 갔다는 시키고 부모님들에게 돈은 받으면서 아이들을 왜 교정시켜 놓지 못하는 겁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게으른 거예요? 관찰력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다 해당되는 건가요? 그래서 애매하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모호함이 없기 때문에 강남 어머님들이 저를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그에 따른 자부심이 스스로도 있습니다. 왜? 저는 정말 면밀하게 하니까요. 이 업에 종사하는 언어 재활, 언어 교정을 시키는 분들 중에서 아이를 면밀하게 보는 선생님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면밀함의 정도도요, 더 올릴 필요가 있어요. 생각보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면밀함이라는 것이 그렇게 면밀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은 아이들을 만나면서도 정말 화가 많이 나고 가슴이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진심을 또 알아주시고 효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저를 또 굉장히 존경하시면서 아이들을 또 서포트를 잘 해주시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물며 성인들도요, 발음이 고장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걸 단 한 번을 교정을 안 받고 평생을 살거나 아니면 잠깐 어디 가서 교정인지 아닌지 아리까리하게 배워서 역시나 또 교정이 안 된 케이스들도 많죠. 여러분 생각보다 발음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정밀하게 봐야 되고요. 청각 인지와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청각적인 인지를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청각 인지는 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랑 계속해서 나눠볼 생각이고요. 제가 하는 일이 참 다양한데요. 오늘은 또 제가 갖고 있는 강점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어필도 하고 요즘 현실에 대해서 또 안타까움을 표현도 해봤습니다. 제가 노래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요. 발음 교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언어 쪽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오래도록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저에게 컨설팅 의뢰를 하시면 제가 도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